안녕하세요. 나중에입니다.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한 주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다들 힘든 장일 수가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 많이 올랐던 부분을 갖다가 오늘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에 어거지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갖다가 분명히 개인들에게 떠넘길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걸 오늘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거다. 만약에 갭상승이 하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대응하셔야 될 거라고 했는데 갭상승은커녕 개파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 개파락할 생각을 못했지?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 개파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장 끝나고 나면 8시 넘어서 확인하라고 하는 것 중에 대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끌어올렸는데 대차 물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개파락을 하면 이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차 물량을 확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 대차 물량부터 한번 볼게요. 대차 물량으로다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제 겁니다. 어제 건데 어제 같은 경우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리면서 대차 물량을 이렇게 증가를 시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차를 증가시키면 주가를 빼기 위해서 대차를 증가를 시키는 거다. 근데 요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요걸 갖다가 장 끝나고 딱 확인했으면은 요게 갭상승이나 갭하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정보력이 빠른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내일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그 이벤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우리보다는 어느 정도 먼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차 물량을 확인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주가를 다음날에 주가를 예측하고 이러는 거를 하기보다는 상승 방향 쪽인지 하락 방향 쪽인지 조금 방향성을 잡아보기 위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제가 예전에 자세히 설명했었기 때문에 대차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인하는 걸로다가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해 보시고 어제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근원 소비 판매를 갖다가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치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오프라인 소매업들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달러 올랐죠. 오늘 달러 오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달러가 지금도 더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달러가 얼마예요? 네, 지금 달러가 마감할 때 지금 요 가격인데 현재도 요 가격 정도 되네요. 근데 달러가 아까 전에 우리 장 끝나고 나서 1130원대까지 찍었습니다. 물론 113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원래 이 달러가 그 소비지수가 안 나오고 이러면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올라갔냐면 이게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도 그렇단 말이에요. 중국도 생산물가 지수, 소비물가 지수가 둘 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경기 자체가 안 좋다라는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바람에 이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면 미국 달러도 약해져야 되는데 왜 강세를 보였냐? 그게 왜 그러냐면 달러라는 것 자체가 미국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달러가 떨어진다고 해도 얘네들 뭐 부채가 많고 이래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에 뜬금없는 우리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달러가 조금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데 달러가 자꾸 이제 상승 방향 쪽으로 다 지금 향하고 있는 건 맞아요. 달러 선물 차트를 보더라도 조금씩 상승으로 향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1130원대의 지지를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을 갖다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안 올라가면 주가가 이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물론 있고 장 후반쯤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물량을 조금 넣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는 있었을 겁니다. 여기 어쨌든 개인들 같은 경우 오늘 참 물량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특별히 어떤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미 내일은 조금 더 내려갈 것이다.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갖다가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내려가는 거 이번에 내려갈 거라고 하면은 이제 어제 그렇게 많이 올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쉽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쉽게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2075포인트 뭐 이 정도까지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조정을 준다고 하면은 2075포인트 정도 2175 정도까지는 내려갈 거 생각하고선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수급이 어떤지 그거를 갖다가 아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요거 설명을 한 다음에 차트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드렸던 거 하나 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셧다운 마감을 하면서 무역 협상안 미국도 이제 예산 협상안에다가 그 협상안을 하면서 이제 또 겁먹은 게 있죠.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갖다가 선포를 하면서
또 이제 장벽을 세우는 거에다가 또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미국 주가가 어제 많이 오르진 않고 보합권으로 다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G2 무역 협상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내부자 정보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뉴스에도 내부자 정보에 의하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내부자 정보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 관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를 하고 양보를 했는데 아마도 미국 측에서 예전에 우리나라 IMF 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약간 무리한 요구들을 갖다가 중국에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중국도 양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심하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 부분 비관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주말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할 수 있죠. 이제 또 엄포를 논다든지 또 무슨 말 할지 몰라요. 얘가 항상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이 주가가 세계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올라오면서 또 금도 조금 올랐어요. 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은 조금 더 올랐습니다. 금도 올랐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오늘 매도 포지션 그리고 기관은 당연히 매도 포지션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연기금이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은 쉽게 안 떨어집니다. 연기금이 대차 물량을 갖다가 어쨌든 안 빌려준다 그랬는데 안 빌려주는 건지 뭐 한 건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것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추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오늘 마이너스가 좀 심했었는데 마지막에 올라와서 마이너스로 바뀌긴 했지만 지금 장이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제가 이제 어제 그렸던 게 음봉을 그렸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그렸었죠. 어제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까지 해서 여기쯤에 지지를 받으면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 요 윗라인을 걸어놨는데 웬걸 시작을 아예 여기서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를 받나 봤는데 역시나 어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지 기관에서 특히나 금융투자에서 계속 물량을 갖다가 서서히 물량을 한꺼번에 많이 샀기 때문에 그 물량을 떠넘기는데 개인들이 어쨌든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계속 이 부분에서 개인들 매수를 갖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 라인이 있죠. 이 부분에서 지지받는 척을 하면서 계속 여기 장대양봉의 중간 지점쯤이죠. 장대양봉의 중간 지점쯤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수급의 흐름은 어쨌든 계속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나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오늘 사신 분들이 장이 힘들다고 느끼셨던 부분은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부분에서 샀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 심지어 여기까지 내려갔다 조금 올라오니까 아우 이제 살만하다. 근데 결국에 내 단가는 손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안 올라도 혹시나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조차도 살짝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743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745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정도 찍고선 이제 코스피가 내려오니까 조금 내려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지금 현재는 코스닥의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의 흐름도 코스피가 맞춰주지 못하면 흐름을 갖다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코스닥 차트보다는 코스피 차트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차트가 지금 여기 보면 오늘 나온 게 하락 잉태형 차트예요. 하락 잉태형 차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하락 잉태형 차트 같은 경우 자주 발생되는 차트 캔들 패턴 중에 하나인데 요게 발생을 하면 하락 잉태형이라든지 뭐 하락 장악형 이런 것들은 확인 캔들이 하나 더 나와준단 말이에요. 확인 캔들이 나와서 하락 잉태 확인형 아니면은 하락 뭐 장악 확인형 이런 식으로 해서 캔들이 나올 건데 자 이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여기 라인에서 살짝 거본다고 하면 이제 요 라인을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죠. 요 라인을 깨주면은 추세가 하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75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라인을 바꿔주면은 요 라인부터는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지지가 크게 받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라인 아래쪽으로 나가는 여기로 내려갈 때는 쉽게 내려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수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요 라인을 갖다 지켜주는지를 항상 보시면서 여러분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 개별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물론 테마도 있고 어떤 뭐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제가 뭐 아난티 사지 말라, 뭐 대북 사지 말라, 수소 사지 말라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계속 얘기했는데
그 단기 먹겠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먹을 때는 좋아요. 근데 그 정말 짧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캘핑을 하시거나 내가 단타에 정말 자신이 없고 손절을 빨리 못할 것 같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대북이라든지 수소에 관련돼서는 더 올라갈 것 같아도요. 올라갈 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온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자체의 흐름은 그쪽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 어제 화장품 얘기했었죠. 화장품 얘기했었고 중국 그러니까 소비 테마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전기차는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전기차는 지금 안 가고 살짝 내려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의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심지어 종목을 저조차도 내가 찍은 것만 안 올라가요. 이상하게. 분명히 화장품이 갈 거 알았어. 나는 한국 화장품을 사놨는데 내 거는 몇 프로 올라가지도 않고 막 오늘 토니모리 뭐 코스맥스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제가 테마를 알려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캔들을 개별적으로 다 보시고선 그거를 갖다가 찾아내시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손실날 종목은 잘 안 주잖아요, 여러분. 손실날 테마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 자체는 빠질 수 있지만 그런 테마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잠깐의 수익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거는 시황이 떨어지면요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먹으려면 떨어질 구간을 보고 매수하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지만 떨어질 구간이 많이 보이지 않는 종목. 그래서 저는 항공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주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판단을 유가가 내려가면서 항공주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가에 물려 있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까지 안 사고 기다렸던 거예요. 유가 다 떨어지고 지금 이제 유가도 재고가 더 상승을 해갖고 유가가 이제 다시 하락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가 막 감사를 하면서 유가의 하락 하단을 갖다가 지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하락한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주가도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근데 유가가 하락하면은 항공주는 수혜를 받아요.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 제가 착각했던 건 뭐냐면 그 수혜를 받는 게 실적이 언제 나오냐. 이번 1분기에 나와요. 그리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월, 4월, 5월 뭐 이런 식으로다가 올랐었기 때문에 제가 왜 차트 설명하다 말고 다른 걸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랐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설명하면서 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종목 설명하면서 올랐었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 그리고 차트상에도 자리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수급의 흐름이 조금씩 들어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가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뭐 달러가 강달러가 된다고 하면 약간의 이제 그 수혜를 덜 받을 수는 있지만 강달러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게 강달러도 아니고 1130원대를 갖다가 상단으로 해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너져서 올라가지 않으면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선 매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라인을 갖다가 이제 하락 캔들이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어떤 캔들이 나올 것인가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시작점이 이제 증시가 상승한다 그러면 요 라인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수급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요 아래 라인을 밀리겠죠. 밀린다고 하더라도 요 라인을 지켜주면서 꼬리 달고 올라오면 아마 하락 이제 잉태형 그 확인형 캔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확인형 캔들까지 나왔다 그래갖고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다. 수급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음봉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음봉이 나올지 갭상승할지 갭하락할지는 장 끝나고 8시 넘어서 여러분들이 대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은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미 증시를 보면 아 이래서 얘네들이 미리 작업을 해놓은 거구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만 가져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흐름이 나쁘지는 않지만 코스피가 어쨌든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 얘가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코스피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다 해서 악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슈팅 나올 수 있을 테고 코스피가 그냥 무너져 내린다. 그럼 이거 못 올라요. 코스피가 무너져 내리는데 코스닥은 그냥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요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요쪽에 상승했던 라인 요 부분을 갖다가 하락을 한다 그래도 지켜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서 내려갔을 때 여기를 깨준다 그러면 더 내려갈 거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매도를 하던가 그때 인버스를 매수하던가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때 대해서 결정하고 저도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해서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물량을 축소를 하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할 거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제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제 오늘 그러면 매수 매도 한 거, 요약한 것들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할 게 없었죠. 그냥 매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사실 오늘은 좀 억울했던 게 뭐냐면, FNF였어요. FNF 같은 경우는 오늘 수익 실현한 게 55%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제가 55%에서 전량 마감을 했는데, 위에 저항대가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물량이 적다라는 거를 제가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위까지 올려놔도 되는데, 아래쪽에다가 해서 주가 떨어질 걸 예상해서 50% 챙겨놔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걸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회착이었어요. 그러니까 파는 거는 잘 팔았는데, 파는 거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팔았는데, 오늘 제가 팔고 난데 몇 분 만에 이게 몇천 원이 더 올라가 버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오늘의 이제 매도를 실패한 종목.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50%까지 끌고 왔다, 50% 이상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오늘 슈팅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 흐름 자체가 안 좋으니까 목표 주가를 갖다가 조금 낮춰서 그러니까 그 윗단계 오버슈팅을 계산을 안 하고 오버슈팅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었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팔렸던 거 같은 거고, 뭐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점이 476원인가 그랬어요. 476원 목이었는데 475원에 매도하고선 이제 올라가면서 또 매도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항공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항공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주항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이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오늘 종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거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얘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얘도 별 수 없이 내려가는데, 내려갈 라인이 보이는 게 이제 한 32,000원대까지는 32,5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매수한 이유는 이제 뭐 나름대로 그렇게 차트도 보고 이제 재무도 보고 유가도 보고 뭐 나름대로 그냥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제주항공을 추가 매수를 했던 거고, 올라간다고 하면 위로다가 보이는 폭이 더 많고 아래로 보이는 폭이 더 작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는 올라가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려가는 것도 항상 보고 매수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페이퍼 코리어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다가 상한가에 매도를 한 겁니다. 시간으로다가. 근데 시간으로 상한가에 매도했는데 요거는 제가 수익이 아닙니다. 이건 손실입니다. 이거를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릴 때 이거 사지 마세요. 아니면 요런 컨텐츠, 요런 섹터가 좋아요. 막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을 잘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돼요. 나는 좋아 보이는데 일단 사. 예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뭐 거래정지도 당해봤지. 진짜 상장지 빼고는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안 당해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해보고 경험해봤던 거를 몇 년간, 수년간에 거쳐서 보고, 그리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가지고 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물론 수량은 갖다가 많이 축소를 해놓고 뭐 손절도 해놓고 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이거를 갖다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어디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갖다가 계속 몰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는 이거를 손절을 해도 내가 다시 이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까지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보면 막 이런 종목, 내가 사지 말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이런 종목 제가 사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라면 안 사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사왔던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본전되려면은 이거 지금 갭상승해서 여기 10% 됐죠. 근데 여기서 아직 20% 올라야 되니까 상한가가 돼야 저는 이제 수익권에 와요. 거의 이제 아직 마이너스, 오늘 시간으로 팔았던 거 말고도 남은 물량은 거의 상한가가 와야 이제 저는 본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안 합니다. 이 종목은 지금 3년 연속 적자에다가 오늘 이 올라간 이유가 그 전환사채를 갖다가 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땡겨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무도 안 좋고 시총도 작은 회사가 돈을 400억이나 땡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억이나 땡겨올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회사를 좀 더 회생시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겠구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이 단기적으로다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재무 상태 보시면은 3년 연속 적자에다가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도 저는 이상하게 상장 폐지를 아직 한 번도 안 당해봤습니다. 상장 폐지는 아직 한 번도 안 당해봤는데, 아마도 제가 물려있는 종목, 이제 축소를 해놓고, 물론 물량 같은 걸 다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정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혹시나 상장 폐지가 당하면 이제 정말 주식하면서 안 겪어본 게 없는 겁니다. 안 겪어본 게 없는데, 다행히 타격은 저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을 투자를 하는데 이제 시간하고 금액을 갖다 같이 해서 분산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꽤 많이 내놨기 때문에 그게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제 수익만큼보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 될 것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오하고 매도하는 거고, 손실을 보더라도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면 손절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내가 1% 손절하지만 난 10% 먹을 자신이 있어. 이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함부로 손절하지 마세요. 누가 뭐 전문가랍시고 손절하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는 먹고 살 수 있어 남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실력이 되진 않는다니까요. 그거를 옆에 붙어 있어도 잘 안 되는데 그걸 갖다 무조건 손절을 하면 손절하고선 뭐 어떻게 해 이런 걸로다가 뭐 본인이 뭐 벌어주겠다 이런 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은 그냥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믿어서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이제 혹시라도 방송 중에 그러니까 댓글로다가는 저한테 이런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게 너무 길고 그 일일이 확인하고 또 차트 봐야 되고 밖에 있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 방송 중에 아프리카에 와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립니다. 저한테 오늘 물어보셔서 최고점에 매도하신 분 있죠. 오늘 이거 어디가 고점이에요? 지금 파세요. 거기가 고점이에요. 하고서 내려갔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물려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살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상한가에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오늘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손 나가는 건 여러분이 직접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하시면 돼요. 어제도 분명히 상한가 치면은 절반 매도하고 일부만 매도하고 오늘 갭상승하면 거기서 매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 파셨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결정한 거니까 본인이 어쨌든 잘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쓸데없는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또 20분이나 넘었네요. 그래도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